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오늘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자,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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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계십니다. 차쌤에 이어서 소연쌤께서도 오늘 직고처를 찾아주셨네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죠? 직고처에 오늘 또 MG 주제를 또 한다고 해서 네네. 제가 또 MG가 뭐지를 그쵸, 또 했었던 그쵸. 경력자로서 네. 제가 또 지원 사격을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제대로 되신 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노무사님과 소연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셨잖아요. 네네. 첫인상 토크를 조금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노무사님 네. 오늘 소연쌤 처음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우선 굉장히 미인이세요. 네, 너무 미인이시고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관상 카페 온 기분이에요. 어떻게 저는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소연쌤 보시기에는 노무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첫인상을 딱 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군 장교의 느낌이. 공군 장교. 네, 공군 장교의 느낌이 있네요, 있어서 있네요. 네, 그죠. 네. 딱 약간 탑건의 느낌이 네, 좀 여기 지금 있어요. 보잉 그래서 선글라스 하나. 제가 바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직고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2023 직장인 백서. 자,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은요.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2023년 직장인 백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문조사 직장 갑질 119가 지난 6월에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이런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경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겪었던 일은 대학생 때였거든요.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방학 때가 돼서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노래방에서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하루 네네. 4시간. 가보니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면접을 보시는데 이 면접 공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네. 지각을 하면은 일주일치 급여를 공제를 하고 하루 결근을 하면 한 달치 급여를 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된 이야기긴 한데 그러면 밖에 알바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취직을 안 했죠. 네네네네. 네, 아르바이트를 안 했는데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일단 자문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직원을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직원을 뽑았는데 막상 보니까 250만 원을 줘야 될 것 같다. 경력이 3년이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1년, 1년 반밖에 안 돼 보일 정도로 일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아무래도 긴가민가 한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 진짜 들어가니까 말이 달라지네요. 네. 소연쌤도 직접 경험하시거나 주변에서 보신 일 있으신가요?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네. 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초반에 강사가 되려고 했을 때는 이제 아예 들어갔을 때 뭔가 근무 조건이 완벽히 다르다기보다는 어떤 일정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안 해준 것일 애매하네요. 뿐인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큰 규모가 있는 또 기관에서 네. 강사를 구인한다고 해서 이제 강사가 됐어요. 그 합격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강의를 하긴 하는데 강의를 하고 뒤에 뭘 팔아야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뭘 판단 얘기는 안 하고 강의를 하는 건 맞아요. 그 네. 내가 생각했던 주제도 맞고 그 강의로 주제를 하는 건 맞는데 강의를 예를 들면 30분 하고 1시간 반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리고 이 물건을 팔지 못하면 이제 제가 월급이 없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쌓아야 그때부터 월급이 나오는. 그래서 교묘하게 약간 저는 좀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없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강의하는 건 맞다. 강의를 하고 부수적으로 요거 조금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는 또 그냥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 나오신 서로의 길을 가는 것으로 네, 하고 네. 나왔지만 같이 들어갔던 동기들은 있거든요. 근데 네. 동기들은 또 이렇게 법적 절차를 또 아, 밟게 진짜요? 됐었던 결과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냥 아 뭐야 이렇게 하고 이제 갔지만 네, 네, 네. 이제 같이 일했던 언니 오빠들은 그러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그냥 잘못 안내하고 나가셨는데 이제 저는 어렸으니까. 동료분들은 법적 절차를 밟으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노무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할 때 정보의 갭이 항상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대표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사팀에서 원하는 인재상하고 이분들의 그 이제 채용을 하고 나서 네. 봤을 때의 인재상하고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특히 대기업들도 그러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되게 심해요. 정보의 갭 때문에 이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 받았고요. 네. 지금도 똑같은 질문 받고 있어요. 아, 네. 진짜 바뀌질 않네요. 저희가 그래서 상황극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노무사님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아, 네, 네네. 네, 가볍게 뭐 꽁트 한번 네네.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고 네네. 우리 소연 쌤은 뭐 저희가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또 네. MZ인가요? 네, MZ죠. 무조건 MZ죠. 잘 이끌어 나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상황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진화 노무사님은 부장님이시고요. 아, 네. 네, 자신의 일을 좀 도와달라라는 부장님이시고 이제 소연 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으로서 자기의 일이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냐 극구 거부를 하는 신입사원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상황극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카트. 아, 네. 소윤쌤, 저희 팀에서 요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알고 관련해가지고 경쟁사 정보조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쪽 구석에 보면은 작은 상자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우리 거래처에 가는 거거든요. 1층 편의점에 가서 택배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택배를 붙이고 자료를 조사하고 그렇죠. 정보조사하고. 그런데 부장님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 왜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무직으로 여기에 이제 입사를 그 계약서 그 근무 조건서 이런 거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뭔지 아시죠? 그거 거기에 제가 그냥 사무직을 한다라고 해서 왔는데 택배를 붙이는 거는 제 일에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아까 뭐죠? 정보조사? 저는 정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무직을 하는 게 저는 좀 옳다고 봅니다. 부장님께서 시키신 일을 제가 하면은 제가 써야 될 거를 다 못하고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왜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팀이 지금 소윤쌤이 지금 회사에 들어왔죠. 네. 우리 팀이죠. 그리고 우리 네. 부서죠. 네. 그러면 저 택배는 우리 팀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거래처한테. 네. 그러면은 소윤쌤이 안 보내면 누가 보내죠? 부장님이요. 제가요? 네. 저 바쁜데요? 저도 바쁩니다. 그러면은 네. 그 바쁜 일을 제가 좀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네. 먼저 가서 택배부터 붙이고 오세요. 그러면 정보원 안 해도 되나요? 정보는 그 다음에 하면 되죠. 택배 붙이고요? 택배 그러면 먼저 이번만 보내고.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계속 택배를 앞으로도 붙이게 되나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소윤쌤부터 고려를 해볼 생각이에요. 왜 저만 고려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형평성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그 불공평해. 위에 있던 대리 우리 박 대리도 네. 지금은 지난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택배를 보내고 왔었고요. 그리고 김 과장은 3년 됐어요. 저는 한 10년 했어요. 그럼 여기가 우체국도 아니고 택배원을 그러면 공고를 내실 때 택배원이라고 공고를 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그 킹리적 가심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런 게 들거든요, 생각이. 이거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그래요. 그만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었네. 너무 무서워. 아니 너무 길지 무서워요. 않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연기를 연기학과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눈물이 조금 날 뻔했거든요. 진짜 저도 같이 날 뻔했어요. 지금 느껴졌거든요. 바로 택배 붙이러 갈 뻔했거든요. 진짜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이건 또 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네. 내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시한 업무가 이 근로계약을 지나치게 벗어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장님은 과거에도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혹은 근로계약적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업무들을 시켜왔고 그 업무들을 다른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수행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이거는 근로계약 위반 아니냐라고 이제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투정을 부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물러나면은 나머지 직원들한테 여태까지 시켰던 일은 무엇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장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MZ 직원한테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직무를 갖고 있을 때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들은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요. 내 책상을 정리를 한다든지 책상은 누가 와서 뭐 청소는 해주시지만 책상 위를 건드려서 청소를 해주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회사에 정리를 하러 오지는 않았지만 내 책상 정리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 팀원으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팀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업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몰입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좀 많이 혼났거든요. 네,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 한번 끼려고 했는데 낄 수가 없었어요. 좀 많이 그러네요. 혼나서 지금 네, 집에 가서 눈물 나올 것 같거든요. 무섭거든요, 진짜로. 그러네요. 네. 제가 너무 몰입했나 봐요. 아니요, 좋아요. 네. 평소 꼰대라서. 근데 이때 이 MG 신입사원이 근로계약 얘기를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근로계약과 관련을 해서 수습기간 3개월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쯤에 이제 수습을 연장을 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문제가 안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계약 연장, 네. 그리고 계약 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수습사원 평가 규정이 있다든지 어떤 관행 이렇게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라고 하면 연장은 경영권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쪽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 해지는 수습사원 평가 규정에 따라서 어떤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 회사에서 이제 뭐 60점 미만은 탈락시킨다라고 하면은 본채용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불이익 변경이 사실 제일 문제가 많이 돼요.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근로자도 저희 노무법인에다가 많이 상의를 하고요. 네. 회사도 많이 상의를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근로 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근로자분들께서 보통은 항변을 하시기보다는 회사가 계약직 계약서를 내밀면은 일단은 사인을 하고 나서 회사가 내미는데 어떻게 사인을 안 할 수가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근로계약서의 사인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하게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요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도 사실 인정이 거의 대부분 되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 설문조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HR 테크 기업에서 학벌과 실무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에 7명, 72%는 회사가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자 학벌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취업 시장에서 학벌을 확인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소연 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당연할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네. 공공기관이나 블라인드가 법적으로 이제 저희는 블라인드를 하겠습니다라는 네, 네, 건 좀 논외로 하고 네. 일반 기업에서 본다면 뭐 학벌을 어느 정도 보겠다라는 부분은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학벌이 전체는 아니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직무 역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근데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학벌을 갖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했고 성실하게 했고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에서는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 거죠? 일단 법적으로는 전혀 네. 문제가 없어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학벌 채용과 관련해서 인종, 성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네. 학벌과 관련해서 지적 수준이랑 연결 짓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학벌과 관련해서 차별을 두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는 무방하고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우리가 정보의 갭이 있잖아요. 네. 이제 본인들은 학벌과 관계없이 우수한 능력들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가 봤을 때는 사실 학력만큼 구분짓기 좋은 게 없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보의 갭을 메꾸는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음 설문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취업 플랫폼이 직장인 49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이직 준비 현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에 달하는 68.3%가 올 하반기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현재 직장과 동종업계, 동일 직무로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과반수 이상의 직장인들이 이직을 준비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소윤-쌤? 다양한 이유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직은 뭐 이것 때문에 이직한다라는 명쾌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취업 시장에 있으면서 보면서는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면서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또 부류가 있고 또는 연봉 인상 그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느 정도 한계점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이 경험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연봉으로 협상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보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직을 또 하려고 하는 직군들도 꽤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성공이라든지 네. 아니면 개인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또 MZ세대의 특성상 네.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또 이직을 희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니즈로 이직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일을 하는 이제 목적이 경제 활동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경제적 이유가 사실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떤 설문조사를 봐도 희망 연봉이 높이기 위해서 이직을 준비한다라는 응답이 49.9%가 나왔다라는 설문조사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봉, 결국에는 경제 활동하다 보니까 돈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사람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이 사람이 싫어서 아니면 저쪽에 있는 회사에 저 사람이 좋아서 이런 얘기도 많고, 거리가 가까운 회사를 다니고 싶어서 이런 이유들도 많고요. 근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직과 관련된 저희가 상황극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이번에도 소윤-쌤이 신입사원이신데 회사에서 이직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 이진화 부장님은 또 이게 또 못마땅하신 거죠. 대놓고 이직 준비를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겁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러우시잖아요. 네네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카트. 소윤 쌤, 지금 회사에서 이직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집 좀 풀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하반기 때는 이직을 조금 준비를 해보고 있어서 아까 그 주신 업무 제가 다 해가지고 문제집 조금 풀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게 회사에서 다른 회사 이직하려고 문제집 풀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거 들어보면 근로계약서에
회사에서 이렇게 이직 준비하라고 돼 있던가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았었는데 그래요? 제가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택배도 다 음. 갖다 놨고 계속 제가 택배를 나를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거 조금 더 높은 회사 가보려고 제가 문제집 좀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필기가 있더라고요. 부장님 아세요? 그래, 필기가 또 몰랐어요. 있어가지고 근데 요- 어디로 가려 그러는 거예요? 좀 큰데요. 근데 큰데? 그 안에 그런 막 목걸이 메고 다니고 그런 곳으로 제가 좀 가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문제집을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근데 아까 해주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조금 해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징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다른 일 하면은 이거 우리 복무 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그 뭐지 문제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아까처럼 제가 그런 문제 해결 좀 잘할 수 있어지거든요. 아니 문제 해결은 제가 네, 많이 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우선은 징계위원회부터 한번 간 다음에 감옥에 가나요? 일단 감옥은 안 가죠. 감옥은 안 가는데 징계위원회는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판사 같은 거 있고 그런가요? 징계위원장 계시죠? 징계 받나요? 그러면 제가?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 이직을 준비하는 거 제가 미래를 해서 개인적인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행복을 위해서 요거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문제가 되죠. 여기까지 하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저 제- 무서워요. 너무 꼰대여가지고 저희 어떻게 눈빛이 물러서야 될지 떨리시거든요. 모르겠네요. 지금 눈빛이 감옥에 떨리시. 가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이 드라마 재밌어요. 미안합니다. 이 드라마 아이 재밌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팀장님 제가 본 것 같아요. 갑자기 것 같아요. 약간 상황 그거 아시죠? 소연 쌤이 얘기하시는 거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네네네. 다 감옥에 가셔야 들으시면서.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신 걸 다 끝낸 짜투리 시간에 그러니까요. 하는 것도 안 될까요? 그럼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이제 다른 거 하지 않는 동안에 이제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대기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경영 지배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 이사의 경영 지배권 하에 있는 시간이에요. 네네. 근로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적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행동을 하던가 아니면 다음 업무를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업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쉬어야 되는데 본인이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어떤 투잡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업무를 본다든지 하면은 본인의 원래 해야 하는 직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의 대상인 거죠. 네, 무서워요. 네. 부장님.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상황극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장님의 기운이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 이제- 소윤쌤한테 네, 부장님께서 8시 50분에 출근하라는 부장님을 맡아주시고요. 소연쌤께서는 9시에 출근을 하겠다. 네, 왜 출근 시간 9시인데? 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까뜨. 소윤 씨 네, 오늘 9시에 정확히 출근했더라고요. 완전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완벽한 딱 직원인 것 맞춰가지고 같아요. 그냥 오늘 버스가 완전 잘 왔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고 제가 네, 1분 되면은 뭐라고 할까 생각 좀 해봤었는데 정확히 9시에 그러니까요. 오셨더라고요. 제가 또 딱 정확히 딱 여기 꼬린 딱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완벽합니다. 네. 근데 네. 소윤 씨 평소에 운동 같은 거 좀 하세요? 서핑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바닷가에서 서핑 한번 타봤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그거 만약에 9시에 시작이면은 네. 보통 언제 가요? 9시요. 9시까지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옷 갈아입고 하고 그러면은 서핑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을 텐데 9시에 보통 강습이 시작이 되면은 네. 우리가 조금 일찍 가서 옷도 갈아입고 9시에 딱 우리가 배우려고 준비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내 돈 들어가니까. 늦게 가면은 그만큼 손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수현 씨가 9시에 와가지고 컴퓨터 틀고 뭐하고 해서 커피 한 잔 타오고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지나가던데 그러면 회사는 5분 손해보는 거예요. 커피 제가 안 타오고 응. 오는 길에 사서 9시 정각에 오고요. 컴퓨터 키는 데는 뭐 워낙 부장님이 좋은 컴퓨터 사주시는 바람에 누르자마자 바로 켜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뭐 서핑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옷도 집에서 잘 갈아입고 왔고요. 그래서 9시에 온 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은 1분 전 정도에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근무 시간에는 업무를 바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네. 키면은 부팅되고 로그인하고 인트라넷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같은데. 오십오. 그러면은 제가 9시 땡 치자마자 소윤 씨한테 업무 지시했을 때 업무를 소윤 씨가 바로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1분 일찍 오라고 혹시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아니요, 건가요? 그게 아니라 1분 일찍 오든 10분 일찍 오든 상관은 없는데 9시에 정확히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만 만들면 될까요? 물론이에요. 그러면 전날 컴퓨터 켜두고 제가 9시에 정각이 오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회사에 네. 전기세가 또 나가기 네. 때문에 컴퓨터는 반드시 끄고 로그아웃하고, 우리 정보보안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끄고 퇴근해요. 부장님은 몇 시에 오세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 네. 보통 한 10분 전, 20분 전에는 꼭 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부하 직원으로서 한 가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얘기하세요. 가시는 길에 버튼 이렇게 누르면 바로 컴퓨터 켜지거든요. 그거 한 번만 해봐 주신다면 제가 정시에 와서 바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만 해줄게요. 한 번이요? 아니요. 계속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잠이 중요한데 그 정시에 9시에 딱 오는 게 버스 시간이랑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요. 근데 제가 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1분이겠지만 저에게도 소중한 1분이라서요. 그 1분을 일찍 오기 위해서는 제가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업무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업무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 부장님의 그 매출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진짜 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9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MC가 그렇게 이긴 걸로 할게요.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못 이기겠네요. 이번에 이긴 걸로 할게요. 네, 못 이기겠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부장님 네. 미안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 켜드릴 수 있죠. 미안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부장님. 저 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부장님이에요. 원래 그러시나요? 어지러워요. 모르겠어요. 저도 평소에는 안 그런데 최대한 유연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는 거 한도 안에서는 좀 그런가 봐요. 이 꼰대 네. 정신이 완벽하게 박혀 있나 봐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아니요, 저는 직원을- 직원들한테 그렇게 뭐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는 어떻게 한번 느낄지는 알 것 같네요. 물어보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연쌤께서 오늘 좀 눌리셨거든요, 기가. 네, 원래 잘 안 눌리시는데 네.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소감이요? 그냥 다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저희 오늘 직구초에서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2023 직장인 100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